60세 넘으면 가장 먼저 끊어야 인생이 편해지는 관계. 60세를 넘기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처럼 무한정 참을 힘도 없고, 사람 만나느라 에너지 쏟을 여유도 없고,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옛날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사람을 잃으면 외로울 것 같아서 나중에 후회할까봐 하면서 힘든 관계를 붙잡고 삽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내 마음이 먼저 망가집니다.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버티다가 정작 잃는 건 나 자신의 평화입니다. 60세가 넘으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끊어야 인생이 편해집니다. 첫째, 만날수록 기운이 빠지는 관계는 제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나기 전부터 벌써 피곤합니다. 오늘 만나야 하는데 하는 생각만으로도 한숨이 나오고, 약속 시간이 다가오면 아프다고 할까? 무슨 핑계를 대야 하나 하는 고민이 앞섭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나면 더 힘듭니다.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있으면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고 기운이 쭉쭉 빠져나가는 게 느껴집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소파에 퍼질러 앉아서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며 한참을 누워 있어야 합니다. 그건 단순히 몸이 피곤한 게 아닙니다. 감정 에너지가 고갈된 겁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 한 명이 있는데 만나면 맨날 불평만 해. 자식 이야기, 며느리 이야기, 세상 험담까지. 듣고 있으면 나까지 우울해져. 그런데 그 친구는 내 얘기는 전혀 안 들어. 내가 뭐 말하려고 하면 바로 자기 얘기로 넘어가 버려. 만나고 나면 3일은 기분이 안 좋아. 이런 관계는 인연이 아니라 소모입니다. 내 감정을 쏟아붓기만 하고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는 관계입니다. 마치 구멍 뚫린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에너지를 쏟아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60세가 넘으면 그런 관계에 쓸 에너지가 없습니다. 둘째, 늘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입만 열면 불평입니다. 요즘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자식들은 다 똑같아. 부모 생각 안 해? 우리 나이 되면 뭐 좋은 게 있어 하면서 온갖 부정적인 말만 쏟아냅니다. 처음에는 그래 힘들겠네. 위로해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들어줍니다. 하지만 매번 똑같습니다. 만날 때마다 세상 욕, 자식 욕, 인생 탓만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나까지 부정적으로 변해버립니다. 맞아, 세상이 정말 이상해졌어. 우리 자식도 그래. 나이 들면 뭐 좋은 게 있겠어 하면서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이런 경험을 했답니다.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이 있었는데 모일 때마다 분위기가 어둡더랍니다. 정치 욕, 경제 욕, 젊은 세대의 욕, 온갖 불평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엔 할아버지도 같이 욕하고 불평했는데 집에 가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모임을 안 나갔는데 신기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웠답니다. 아, 저 사람들 만나는 게 나한테 독이었구나 하고 깨달았답니다. 부정적인 말은 전염됩니다. 계속 듣다 보면 내 마음까지 갉아먹습니다. 60세가 넘으면 마음의 평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해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둬야 합니다. 셋째, 부탁이 자연스러운 사람은 끊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부탁을 합니다. 미안한데 이것 좀 도와줄래? 네가 아는 사람 좀 소개해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하면서 자연스럽게 손을 내밉니다. 처음에는 친구니까 도와줘야지 하며 들어줍니다. 하지만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되면 문제가 됩니다. 부탁을 들어주면 고맙다는 말은 잠깐이고 금방 또 다른 부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만약 거절이라도 하면 서운해합니다. 전에는 다 해줬잖아. 우리 사이에 그럴 거야? 하면서 오히려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한 할머니는 이웃 친구한테 계속 부탁을 들어줬답니다. 장 볼 때 같이 가주고, 병원 갈 때 태워다 주고, 손주 봐달라면 봐주고, 반찬 만들면 나눠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아파서 입원했을 때 그 친구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답니다. 퇴원하고 나서 할머니가 내가 입원했었어 하고 말했더니 아이고 몰랐네.
요즘 바빠서 하더랍니다. 그러고는 며칠 뒤에 또 전화해서 할머니, 시간 있으면 우리 손주 좀 봐줄 수 있어? 하더랍니다. 이런 관계는 일방통행입니다. 당신은 계속 주기만 하고 상대는 받기만 합니다. 60세가 넘으면 그런 관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넷째, 은근히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은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당신을 낮춰봅니다. 너는 자식들이 잘 챙겨주니까 좋겠다. 우리는 안 그런데 하면서 부러운 척 질투를 드러냅니다. 요즘 많이 늙은 것 같아. 나이 티가 나네 하면서 농담처럼 외모를 지적합니다. 그 나이에 그런 옷을 입어? 좀 촌스러운데 하면서 취향을 깎아내립니다. 겉으로는 농담이고 솔직한 충고인 척하지만 듣는 사람은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오래 남습니다. 집에 와서도 내가 정말 늙어 보이나? 내 옷이 이상한가? 하면서 계속 신경 쓰이고 거울 볼 때마다 그 말이 생각납니다. 한 할아버지는 친구한테 너는 돈이 좀 있으니까 여유롭지. 우리는 힘들어하는 말을 들었답니다.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는 기분이 이상했답니다. 자기는 평생 열심히 일해서 모은 건데 마치 부끄러운 일인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그 이후로 그 친구 앞에서는 돈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게 되었고 만날 때마다 눈치를 봐야 했답니다.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말은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60세가 넘어서까지 자존심 상하는 말 들으며 살 필요 없습니다. 다섯째, 변하지 않으면서 늘 남 탓만 하는 사람은 같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똑같은 문제를 안고 삽니다. 건강 문제, 돈 문제, 가족 문제가 수십 년째 반복되는데 본인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걸 남 탓으로 돌립니다. 정부가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자식이 불효해서 내가 외로운 거야. 친구들이 다 떠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하면서 끝없이 원망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물어보면 뭘 어떻게 해? 이미 늦었어 하며 포기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계속 제자리에서 맴돌기만 합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 중에 30년 넘게 똑같은 불평만 하는 친구가 있어. 젊을 때도 인생 재미없어 했고 지금도 늙으니까 더 재미없어 해. 같이 있으면 나도 인생이 재미없어져. 그래서 이제 안 만나. 변하지 않는 사람은 1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당신까지 정체됩니다. 노년에 필요한 건 사람의 수가 아니라 마음이 편한 관계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친구 100명보다 편한 친구 1명이 훨씬 낫습니다. 많은 사람 만나느라 에너지 소진하는 것보다 적은 사람이라도 편하게 만나는 게 훨씬 행복합니다.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하는 미련 버리세요. 오래 알았다고 평생 끌고 갈 의무는 없습니다. 사람을 잃으면 외로울 것 같아서 하는 두려움도 버리세요. 힘든 관계를 유지하는 게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외롭습니다. 60세가 넘으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만나면 기운 빠지는 사람,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부탁만 하는 사람,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사람, 변하지 않으면서 남 탓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세요. 연락 끊어도 됩니다. 만나자는 약속 거절해도 됩니다.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 인생입니다. 당신이 편해야 합니다. 사람을 잃는 게 두려워서 힘든 관계를 붙잡고 있으면 결국 잃는 건 당신의 평화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양보다 질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입니다. 복잡한 관계가 아니라 편한 관계입니다. 그걸 선택할 용기를 가지세요. 그래야 남은 인생이 편해집니다.